미국 스노우보드의 전설, 클로이 킴이 화제입니다. 그녀는 단순한 운동선수가 아닙니다. 한 세대를 대표하는 아이콘이 되었죠.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클로이 킴은 캘리포니아 주 롱비치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종진 킴은 한국에서 이민 온 분이셨죠. 어머니 보란 킴 역시 한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 클로이는 이민자 가정의 딸로 자랐습니다. 그녀의 본명은 김선희입니다. 하지만 미국식 이름 클로이로 더 알려졌죠.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특별했습니다. 4살 때 처음 스노우보드를 탔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그녀를 산으로 데려갔던 거죠. 처음 보드를 탄 순간 뭔가 달랐습니다. 다른 아이들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중심을 잡는 법을 금방 익혔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높이 날고 싶어 했죠. 아버지는 딸의 재능을 바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클로이의 코치가 되었죠. 가족 전체가 클로이의 꿈을 위해 움직였습니다. 엄마는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아빠는 매일 클로이와 함께 산에 올랐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훈련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놀 때도 그녀는 보드를 탔습니다. 학교 공부와 훈련을 병행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클로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살 때 이미 프로 선수들과 함께 탔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저렇게 작은 아이가 어떻게 저런 기술을? 10살이 되던 해 첫 큰 대회에 나갔습니다. 성인 선수들을 제치고 우승했습니다. 스노우보드 세계가 그녀를 주목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녀의 나이가 문제였습니다. 올림픽에 나가기엔 너무 어렸던 거죠. 당시 최소 참가 연령이 있었습니다. 클로이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더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매일 같은 동작을 수백 번 반복했습니다. 하프파이프의 벽을 타고 오릅니다. 공중으로 몸을 날립니다. 회전하고 비틀고 다시 착지합니다.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넘어지면 크게 다칠 수 있으니까요. 여러 번 다쳤습니다. 골절도 경험했습니다. 그래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13살 드디어 엑스게임즈에 출전했습니다. 그곳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역대 최연소 금메달리스트가 되었죠. 세계가 그녀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언론은 그녀를 천재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클로이는 겸손했습니다. 아직 배울 게 많다고 말했죠. 10대 시절은 쉽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는 평범한 학생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유명인이 되어버렸죠. 친구들과 어울리기 힘들었습니다. 훈련 때문에 학교도 자주 빠졌으니까요.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꿈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올림픽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드디어 평창 동계올림픽이 다가왔습니다. 이때 클로이는 17살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이었죠. 아버지의 조국에서 열리는 대회였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떨렸습니다. 클로이도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수천 시간의 훈련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죠. 예선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클로이는 완벽한 연기를 펼쳤습니다. 여유 있게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결승전 날이 밝았습니다. 온 세상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도였습니다. 클로이는 하프파이프에 올랐습니다. 벽을 타고 치솟아 올랐습니다. 완벽한 프론트 사이드 천입니다. 다시 반대편 벽으로 날아갑니다. 맥 트위스트를 성공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술입니다. 백투백 천회전입니다. 완벽하게 착지했습니다. 점수가 나왔습니다. 거의 만점에 가까웠죠. 이미 금메달은 확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클로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시도에서 더 높이 날았습니다. 더 완벽한 연기를 보여줬죠. 관중들은 환호했습니다. 심사위원들도 놀랐습니다.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클로이 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되었습니다. 17살의 나이에 말이죠. 시상대에 올랐습니다. 태극기가 아닌 성조기가 올랐지만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희생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금메달 이후의 삶은 더 복잡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광고 제의가 쏟아졌습니다. 방송 출연 요청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슈퍼스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클로이는 여전히 10대였습니다. 평범한 삶도 원했습니다. 대학에 가고 싶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스노우보드와 학업을 병행하기로 했죠.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캠퍼스에서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기숙사에서 룸메이트와 생활했습니다. 강의를 듣고 과제를 했습니다. 하지만 훈련도 계속해야 했습니다. 방학 되면 산으로 갔습니다. 체력을 유지하고 기술을 연마했죠. 대학 생활은 그녀에게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스노우보드 밖의 삶을 경험했습니다.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파티에도 갔습니다. 평범한 20대의 즐거움을 누렸죠. 하지만 마음 한편은 항상 산에 있었습니다. 보드를 타지 않으면 뭔가 허전했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다가왔습니다. 클로이는 이번엔 21살이었습니다. 더 성숙해진 선수였죠. 사람들의 기대는 엄청났습니다. 평창의 재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압박이 심했습니다. 이번엔 디펜딩 챔피언이었으니까요. 훈련 중 부상도 있었습니다. 손목을 다쳤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출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결승전이었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었죠. 컨디션도 최상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착지에서 균형을 잃었습니다. 점수가 높지 않았습니다. 불안함이 엄습했습니다. 두 번째 시도에서 만회해야 했습니다. 클로이는 집중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완벽했습니다. 모든 기술을 깨끗하게 성공시켰습니다. 높이도 충분했습니다. 착지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점수가 나왔습니다. 1등이었습니다. 클로이 킴, 올림픽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여자 스노우보드 하프파이프 역사상 최초였습니다. 또 한 번 전설이 되었죠. 하지만 그녀는 지쳐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의 압박과 훈련이 쌓였습니다. 베이징 이후 휴식을 선택했습니다. 대학 공부에 집중하기로 했죠. 1년 동안 대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스노우보드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왜 보드를 타는지 다시 생각했습니다. 금메달 때문인가? 명예 때문인가? 아니면 순수한 즐거움 때문인가? 그 시간 동안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보드 그 자체였습니다. 공중을 나는 그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바람을 가르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오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마음가짐으로요. 즐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새로운 클로이 킴이 탄생했습니다. 더 자유로운 선수였습니다. 부담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이 왔습니다. 25살의 클로이였습니다. 베테랑이 된 그녀였죠. 더 이상 어린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성숙한 챔피언이었습니다. 밀라노의 하프파이프는 달랐습니다. 새로운 시설이었습니다.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선에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간신히 결승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걱정했습니다. 클로이의 시대가 끝난 건 아닐까? 하지만 그녀는 침착했습니다. 결승에서 보여주면 되니까요. 결승전 날이 밝았습니다. 이탈리아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설질도 완벽했습니다. 클로이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주자들이 연기를 펼쳤습니다. 수준 높은 경기였습니다. 일본의 젊은 선수가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프랑스 선수도 좋은 연기를 보였죠. 클로이의 차례가 왔습니다. 하프파이프에 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발했습니다. 첫 벽을 타고 올라갑니다. 프론트사이드 에어입니다. 높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반대편 벽으로 날아갑니다. 캡 에어를 성공시켰습니다. 다시 회전합니다. 맥트위스트가 나왔습니다. 공중에서의 자세가 완벽했습니다. 마지막 기술입니다. 더블 맥트위스트였습니다. 여자 선수 중 시도하는 이가 드문 기술이죠. 클로이는 과감하게 도전했습니다. 회전이 시작됩니다. 한 바퀴, 두 바퀴입니다. 착지 순간입니다. 약간 흔들렸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버텼습니다.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피니쉬 라인을 통과했습니다. 점수를 기다렸습니다.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점수가 나왔습니다. 높은 점수였습니다. 하지만 1등은 아니었습니다. 일본 선수가 앞서 있었습니다.
은메달이었습니다. 실망스러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클로이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금메달이 아니어도 괜찮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즐겼으니까요. 그게 중요했습니다. 시상식에서 클로이는 밝게 웃었습니다. 금메달리스트를 축하했습니다.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스포츠맨십이었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챔피언의 모습이었죠. 밀라노 이후 클로이는 말했습니다. 이번 올림픽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후회는 없다고 했습니다. 충분히 누렸다고요. 그녀의 여정을 돌아봅니다. 4살 때 처음 보드를 탔습니다. 13살에 엑스게임즈를 제패했습니다. 17에 올림픽 금메달을 땄습니다. 20일에 다시 금메달을 땄습니다. 25에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놀라운 기록입니다. 하지만 숫자가 전부는 아닙니다. 클로이 킴은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그녀는 한인 이민자의 딸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자랐지만 한국의 피가 흐릅니다. 두 문화 사이에서 균형을 잡았습니다.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 느낌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강점으로 만들었습니다. 양쪽의 최고를 받아들였습니다. 한국의 끈기와 미국의 자유로움을요. 많은 아시아계 미국인들에게 영감이 되었습니다.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고요. 피부색이나 이름이 중요하지 않다고요. 재능과 노력이 중요하다고요. 클로이는 또한 여성 스포츠의 아이콘입니다. 남성 중심적이던 익스트림 스포츠에서요. 여자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아니, 여자가 더 잘할 수도 있다는 거요. 수많은 소녀들이 그녀를 보고 꿈을 꿉니다. 나도 클로이처럼 되고 싶다고요. 나도 하늘을 날고 싶다고요. 이것이 진정한 레거시입니다. 메달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죠. 클로이의 스노우보드 스타일은 독특합니다. 엄청난 높이로 유명합니다. 하프파이프, 벽 위로 몇 미터나 솟아오릅니다. 공중 채공 시간이 깁니다. 그 시간 동안 복잡한 기술을 펼칩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강점은 안정성입니다. 착지가 거의 완벽합니다. 실수가 드뭅니다. 이것이 그녀를 챔피언으로 만들었습니다. 화려함과 안정성의 조화죠. 코치들도 그녀의 기술을 연구합니다. 어떻게 저런 높이를 낼까? 어떻게 저렇게 안정적일까? 비결은 무엇일까? 사실 비결은 간단합니다. 끝없는 연습입니다. 수천 번의 반복입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자세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타고난 재능도 있었습니다. 균형 감각이 뛰어났습니다. 공간 지각 능력이 남달랐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정신력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클로이 킴이 탄생했습니다. 그녀의 식단과 훈련 루틴도 흥미롭습니다. 시즌 중에는 매우 엄격합니다. 건강한 식사만 합니다. 단백질과 채소 위주죠. 하지만 오프 시즌에는 자유롭습니다. 피자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습니다. 균형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너무 엄격하면 지친다고요. 훈련은 하루에 여러 시간입니다. 아침엔 체력 훈련을 합니다. 근력과 유연성을 키웁니다. 오후엔 실제 보드를 탑니다. 기술을 연마하고 새로운 걸 시도합니다. 저녁엔 회복에 집중합니다.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받습니다. 충분한 수면도 중요합니다. 몸이 회복되어야 다음 날 훈련할 수 있으니까요. 정신 건강도 신경 씁니다. 명상을 합니다. 심리 상담도 받습니다. 운동선수의 압박은 엄청나니까요. 특히 클로이처럼 유명한 선수는요. 모두가 주목합니다. 모두가 기대합니다. 실수하면 비난받습니다. 이런 압박을 견디는 게 쉽지 않습니다. 클로이도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우울증을 겪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 때문이었죠. 하지만 도움을 구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용기입니다. 약함을 인정하는 것도 강함이니까요. 그녀의 솔직함은 많은 이들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운동선수도 인간이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요. 소셜미디어에서도 활발합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수백만입니다. 일상을 공유합니다. 훈련 모습도 올립니다. 친구들과의 사진도 올립니다. 때로는 솔직한 감정도 드러냅니다. 힘들 때도 있다고요. 외로울 때도 있다고요. 이런 진정성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녀는 단순한 운동선수가 아닙니다.
롤모델입니다. 영감을 주는 사람입니다. 클로이의 패션 감각도 주목받습니다. 보드복도 스타일리시합니다. 평소 옷차림도 세련됩니다. 패션 브랜드와 협업도 합니다. 자신만의 라인을 출시하기도 했죠. 스포츠와 패션의 경계를 넘나듭니다. 현대적인 운동선수의 모습이죠. 음악, 취향도 다양합니다. 힙합을 좋아합니다. K-팝도 듣습니다. 인디, 음악도 즐깁니다. 훈련할 때 음악을 듣습니다. 리듬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집중력을 높여준다고요. 그녀의 플레이리스트는 인기가 많습니다. 팬들이 따라 듣습니다. 클로이처럼 되고 싶어서죠. 가족과의 관계도 여전히 돈독합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그녀의 가장 큰 지원자입니다. 모든 대회에 함께 갑니다. 어머니도 항상 응원합니다. 가족이 그녀의 힘의 원천입니다. 힘들 때 기댈 곳입니다. 성공을 함께 나눌 사람들입니다. 클로이는 이것의 가치를 압니다. 혼자서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가족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요. 이런 감사함이 그녀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도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스노우보드와 함께 할 겁니다. 아마 코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젊은 선수들을 가르치고 싶다고 합니다. 자신이 받은 것을 돌려주고 싶다고요. 사업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스포츠 관련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여성과 소수 인종을 위한 브랜드요. 모두가 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요. 방송인으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편안하니까요. 말도 잘하고 카리스마도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 성공할 겁니다. 그녀에게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현재에 집중합니다. 아직 은퇴하지 않았으니까요. 여전히 보드를 탑니다. 여전히 날아오릅니다. 여전히 꿈을 꿉니다. 더 높이, 더 멀리 날고 싶다고요. 클로이 킴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흥미진진할 겁니다. 그녀는 평범함을 거부하는 사람이니까요. 항상 한계를 넘어서려 하니까요. 우리는 그저 지켜볼 뿐입니다. 응원하고 감탄하며요. 그녀가 이룬 것들을 생각해봅니다. 4살짜리 꼬마가 보드를 탔습니다. 수십 년 후 올림픽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능했습니다. 노력과 헌신으로요. 가족의 지원으로요. 포기하지 않는 정신으로요. 이것이 클로이 킴의 교훈입니다. 꿈을 크게 가지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간단하지만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요. 배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요. 이민자의 딸도 챔피언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마을 출신도 세계를 제패할 수 있습니다. 여자도 남자만큼, 아니,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클로이는 이 모든 것의 증거입니다. 살아있는 증거죠. 그녀의 미소는 수많은 이들에게 희망입니다. 그녀의 성공은 다음 세대의 동기부여입니다. 스노우보드계도 변했습니다. 클로이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그녀가 기준을 높였습니다. 여자 선수들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올라갔습니다. 모두가 클로이를 따라잡으려 합니다. 이것이 스포츠를 발전시킵니다.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관중들은 더 흥미진진한 경기를 봅니다. 모두에게 좋은 일입니다. 클로이는 이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스포츠 발전에 기여했다는 것을요. 밀라노 올림픽의 은메달도 의미가 있습니다. 금메달만이 성공의 척도는 아니니까요. 참여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즐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클로이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행복합니다. 메달 색깔과 상관없이요. 이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이죠. 압박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순수한 즐거움을 되찾은 것입니다. 왜 처음 보드를 탔는지 기억하는 것이죠. 재미있어서였습니다. 하늘을 나는 것이 좋아서였습니다. 그 느낌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유롭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하든 행복할 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성공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1등만이 성공일까요?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자신을 넘어서는 것이 성공입니다. 행복을 찾는 것이 성공입니다. 클로이 킴은
이 모든 것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진정한 챔피언입니다. 기록과 메달을 넘어서는 챔피언이죠. 인생의 챔피언입니다. 그녀의 여정은 우리에게 영감을 줍니다. 힘든 시기에 힘을 줍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용기를 줍니다. 계속 나아가게 만듭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요.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클로이처럼요. 그녀도 넘어졌습니다. 여러 번이요. 하지만 항상 일어났습니다. 더 강해져서요. 이것이 그녀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재능만이 아닙니다. 회복력입니다. 끈기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입니다. 이것을 우리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스노우보드를 타지 않아도요. 원리는 같습니다. 목표를 정하고요. 열심히 일하고요. 넘어져도 일어나고요. 계속 전진하는 것입니다. 클로이 킴의 이야기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아름답고 강력한 이야기입니다. 한 소녀가 꿈을 꿨습니다. 하늘을 날고 싶다는 꿈이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어리다고요. 너무 작다고요. 여자라서 안 된다고요. 하지만 그녀는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따랐습니다. 가족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해냈습니다. 꿈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3번의 올림픽에 출전했습니다. 2번의 금메달을 땄습니다. 1번의 은메달을 땄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녀가 영감을 준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그녀가 변화시킨 스포츠가 중요합니다. 그녀가 보여준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클로이 킴의 진짜 유산입니다. 메달함에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꿈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녀를 보고 자란 아이들이요. 나도 할 수 있다고 믿는 아이들이요. 이들이 미래를 만들어갈 겁니다. 클로이가 닦아놓은 길을 따라서요. 아니면 새로운 길을 만들면서요. 어느 쪽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시도하는 것이니까요. 클로이가 그랬듯이요. 지금 이 순간도 어디선가요? 한 아이가 스노우보드를 처음 탑니다. 클로이 킴을 본 아이입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꿈을 꿉니다. 그 아이는 누구일까요? 다음 클로이 킴일까요?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누군가일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기대됩니다. 왜냐하면 클로이가 보여줬으니까요. 가능하다는 것을요. 이것이 레전드의 힘입니다. 자신의 시대를 넘어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클로이 킴은 레전드입니다. 살아있는 레전드죠.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다음 장을 기다립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요. 은퇴일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을 꾸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요. 그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항상 그랬듯이요. 우리는 응원할 것입니다. 항상 그랬듯이요. 클로이 킴에게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준 것들에 대해서요. 가능성을요. 용기를요. 아름다움을요. 스포츠의 진정한 의미를요. 인생의 교훈을요. 당신은 영감입니다. 많은 이들에게요. 저에게도요. 우리 모두에게요. 계속 날아오르세요. 당신이 가장 잘하는 것을요. 하늘 높이요. 우리는 여기서 지켜보겠습니다. 감탄하며요. 응원하며요. 사랑하며요. 클로이 킴, 당신은 챔피언입니다. 진정한 챔피언이요. 영원한 챔피언이죠.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감사합니다. 이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요. 클로이 킴의 놀라운 여정을요. 4살 꼬마에서 올림픽 챔피언까지요. 그리고 그 이상으로요. 희망컨대 여러분도 영감을 받았기를요. 여러분의 꿈을 추구하는데요. 클로이처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크게 꿈꾸세요. 열심히 일하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요. 마음만 먹으면요. 클로이 킴이 증명했듯이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요. 하지만 클로이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계속 응원해 주세요. 계속 꿈꾸세요. 클로이처럼요.